네, 우리 이제 네 번째 세션을 이제 바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번 세션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 중인 ICM입니다. ICM의 김대현 대표님께서 중장기 경영 전략에 대해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이렇게 좋은 발표의 기회를 주신 한경TV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ICM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대원입니다. 예, 저희 회사는 퇴행성 질환에 대한 AAV를 기반으로 하는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벤처 기업입니다. 예,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한 간략한 연혁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회사는 2012년도 지금부터 한 10년쯤 전에 MB정부 시절에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글로벌 경쟁력에 있는 원천 기술의 사업화를 이제 활성화시키는 방안으로 산학연 공동연구법인 설립 지원 사업이라는 것에 선정이 되면서 연세대학교가 주도가 되어서 이제, 국가과제를 수주하면서 설립된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한 4차례에 걸쳐서 한 520억 정도의 민간 자본과 한 140억 정도의 국가 연구비를 수주해서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연세대학교가 처음에 대주주로 회사가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많은 펀드레이징 이후에도 한 7%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두괄식으로 저희 회사의 자랑거리 내지는 경쟁력 부분에 대한 내용을 이제 먼저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이제 자세한 내용을 하나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가 생각하고 있는 이제 경쟁력이라면 그 앞서 그 맨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AAV라는 바이러스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 치료 기술 분야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매우 각광받고 있는 매우 유망한 분야이고 저희 ICM은 그 매우 유망한 AAV 유전자 치료제 분야에서 글로벌 무대에서도 기술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선도 기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가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대상 질환들이 지금 마땅한 치료제에 대한 언맷 니즈가 매우 큰, 그래서 성공을 할 경우에 저희가 상상을 초월하는 매우 큰 수준의 이제 이런 부의 창출이 가능한 그런 분야의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유전자 치료제 회사로서는 타 회사들과 매우 차별화되는 매우 강력한 지적 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발표의 마지막 부분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든 기업들이 이제 우리 회사는 좋은 회사입니다라고 다 말씀들을 많이 하시고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객관적인 그 회사의 경쟁력을 검증해줄 그런 어떤 근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21년 12월 달에 LG화학과 저희의 리드 파이프라인인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ICM-203에 대한 한중 판권을 LG화학에 라이센싱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 기술이 어떤 경쟁력과 그리고 뭐 신뢰성 등이 검증이 되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먼저 저희의 플랫폼 기술인 AAV 진 테라피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아시는 것처럼 유전자 치료제라는 것은 크게 보면 두 가지의 구성 성분으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이제 치료 기능을 담당하는 유전 물질이 되겠고요. 뭐 DNA도 있을 수 있고 RNA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런 치료 물질을 체내로 전달하는 저희 업계에서는 보통 전문 용어로 벡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유전 물질을 전달해주는 벡터에는 이제 뭐 리포솜, 플라즈미드, 바이러스 등등 여러 가지 전달체 들이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고, 저희 ICM 주식회사는 이 중에 AAV라는 바이러스를 매개로 하는 전달 기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AV라는 바이러스는 사실 우리 인간과 함께 같이 공생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입니다. 그래서 야생형 바이러스는 바이러스가 바이러스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런 유전자들이 탑재되어 있겠지만, 이제 오른편에 보시는 의약품으로 쓰이는 제조합 AAV 바이러스의 경우에는 원래 들어있던 바이러스의 지놈 대신에 치료 물질이 그 자리를 바꿔치기 해서 이런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에 내려놓는 물질이 이제 우리 치료 목적으로 발현될 유전자를 우리 체내로
전달해 주는 그런 형태의 제조합 AAV를 의약품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슬라이드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지난 한 몇십 년 동안의 진 테라피, 유전자 치료 분야의 역사를 아주 매우 간단하게 하나의 슬라이드로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상 유전자 치료라는 개념이 무슨 유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내지는 없기 때문에 무슨 병이 걸렸을 경우 그 부족한 유전자를 넣어주면 그 병이 낫겠구나라는, 어떻게 보면 매우 명료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이 개념 자체의 발상은 굉장히 오래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독성 이슈에 대한 컨트롤이라든지 분자생물학의 기술적인 그런 미흡함 때문에 사실은 1990년대에 처음으로 유전자 치료제가 시도가 되었습니다만 그 결과가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상당 시간 동안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개발이 여러 가지 난관들을 맞이하였으나, 이제 2012년도에 글리베라라는 제품, 그리고 2017년도에 럭스터나라는 망막 치료제 제품, 그리고 2019년도에 SMA라는 이제 신경질환 치료제 제품들이 품목 허가를 받고 팔리기 시작하면서 앞을 보지 못하던 사람들이 눈을 보게 되고, 그리고 제대로 앉아있지도 못하던 어린 아이들이 걸어서 일어나서 걷게 되고, 이제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면서 그 모든 사례들이 AAV를 기반으로 한 유전자 치료제의 성공 사례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AAV 유전자 치료제가 리드하는 이 진테라피의 시장이 이제 매우 활성화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은 바야흐로 중흥기와 발전기를 힘차게 달리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을 현실적인 실물 경제에서 입증해 주는 근거로서 지금 2019년에 졸젠스마를 만들었던 이제 어벡시스라는 회사를 어, 이 M&A가 이루어지면서 거의 10조 원에 다루는 노바티스가 이제 그런 회사를 합병을 해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필두로 지금 현재 글로벌 탑 20 제약사 중에 16개의 제약사들이 AAV 분야에 앞다투어 진출을 하고 있고, 조 단위를 훌쩍 넘는 매우 큰 규모의 M&A 딜들이 이제 줄을 이어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AAV 진 테라피 분야가 얼마나 유망하고 지금 현재 각광받고 있는지에 대한 어떻게 보면 명확한 근거,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점 때문에 이 지금 제약업계의 사람들이 AAV 진 테라피에 이렇게 열광하고 있는지를 뭐 간단히 설명을 드린다면, 물론 장점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좋은 평가를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편 쪽에 보시면 검증된 비병원성이라는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 AAV 바이러스는 우리 인간과 함께 공생하고 있는 바이러스고,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최소 3, 40% 정도는 인펙션, 감염을 받은 히스토리, 과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AAV가 우리 몸에 들어왔다 나갔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이제 아무런 독성이나 부작용이 없기 때문이고, 그래서 길고 긴 역사가 입증해주는 비병원성, 독성이 없는 바이러스라는 것이 AAV의 매우 큰 장점이고, 그리고 왼편에 보시는 것처럼 그와 더불어서 안전한 독성과 더불어 효율성 측면에서도 다른 벡터들에 뒤지지 않는, 그래서 효율성과 안전성을 모두 겸비한 매우 장점이 많은 그런 벡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AAV가 각광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가지 좋은 분위기와 장점들 때문에 최근 들어서 AAV 치료제를 사용한 임상 시험의 개시 건수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른편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AAV 진 테라피의 임상 시험은 거의 모두 건수가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ICM과 같이 이제 막 임상 시험을 시작한 기업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AAV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기업들이 결코 전 글로벌 무대에서 보았을 때 후발주자가 아니고 저희 ICM이 어떻게 보면 리딩 그룹에 속하는 그런 회사라는 부분을 이제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슬라이드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유전자 치료제의 개념 매우 의미 있게 확장되었다는 부분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통적으로 진 테라피라고 하면 태어나면서부터 무슨 유전자가 없는 선천성, 유전성 희귀 질환들의 주로 그 타겟을 삼고 있었으나, 최근 들어서 태어날 때는 아무 이상이 없었으나 살아나가면서 어떤 기능이 후천적으로 퇴행되는 이제 그러한 질환들에 대한
치료 기술로서 유전자 치료제가 임상 시험의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굉장히 의미 있는 유전자 치료제 개념의 확장이고, 상업성적인 측면에서도 기존과는 완전히 판도가 바뀌는 게임 체인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전 세계적으로 몇 되지 않는 글로벌 리딩 그룹 속에 저희 ICM 주식회사가 당당하게 자리를 하고 지금 현재 임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파이프라인을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방금 말씀드렸던 선천성 유전 질환이 아닌 후천적인 기능 복구형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골관절염 분야와 이제 망막 퇴행 치료제 관련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간략한 저희 현황 소개는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간 관계상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하지만, 감각계 쪽에 보고 듣는 망막과 이 난청 쪽의 선천성 유정 질환에 대한 치료제 개발도 지금 저희가 병행해서 같이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저희 리드 파이프라인 ICM 203 골관절염, 퇴행성 관절염 그거에 대한 유전자 치료제 소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골관절염은 이제 오스티오아르트라이티스라고 영어로 하고 줄여서 OA라고 많이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환자 수가 많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고, 사실 나이가 연로하신 분들은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골관절염을 앓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분야에서 임상 분야에서 적용 가능한 치료 기술을 살펴보자면, 아주 초기 환자에 대한 소염 진통제 치료법, 그리고 아주 말기 환자 연골이 다 닳아 없어져서 뼈와 뼈가 부딪히는 그 정도 수준에 간 아주 말기 환자에 대한 인공관절 치환술을 제외한 사실 대부분의 환자가 속하는 중기에 속하는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치료 기술은 전 세계적으로 마땅한 치료 기술이 없고 언met 니즈가 매우 크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을 DMOAD, Disease Modifying OA Drug이라고 해서 뭔가 의미 있는 치료제가 탄생을 한다면 우리가 그 약을 디모드라고 부르도록 하자라고 관절염 분야에서 벌써 10년도 훨씬 전에 이 단어는 만들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지금 이 순간까지도 지구상에 디모드는 존재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설에 의하면 지금까지 글로벌 제약사들이 30조를 넘는 돈을 여기에 투입을 하였으나 아쉽게도 아직까지 디모드는 탄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드가 이렇게 힘든 것을 보면 만들기가 되게 힘들구나라는 것을 쉽게 미루어 짐작을 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어렵길래 디모드가 그렇게 개발이 안 되느냐를 보시면, 이 오른편 위쪽 그림을 보시면 퇴행성 관절염을 의미 있게 치료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해야 될 숙제가 매우 많습니다. 일단 관절이 닳아 없어지는 병이기 때문에 연골 재생을 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관절염이기 때문에 관절 안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는 염증을 가라앉힐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만성 염증의 결과로 관절 내부 조직들의 울퉁불퉁한 석회화 조직들이 나타나는 것 또한 컨트롤할 수 있어야 의미 있게 퇴행성 관절염 환자의 고통을, 증상과 기능을 개선시킬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숙제를 하나의 물질이, 하나의 의약품 후보 물질이 다 충족시킬 수 있다라는 게 사실상 이렇게 언뜻 보아도 쉬운 일이 아니다라는 것은 너무 쉽게 예상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저희 ICM 203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희의 지금 전임상 결과를 기반으로는 이런 힘든 숙제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물질이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ICM 203에 들어간 NKX 3.2라는 치료 유전자에 대한 연구를 올해로서 지금 23년째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가 설립되기 전부터도 연구가 진행되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지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하나하나씩 차곡차곡 알아낸 정보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D모드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그런 분자적인 기능들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오랜 기간의 연구를 통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저러한 활성을 기반으로 저렇게 관절염이 진행되고 있는 관절강에 주사를 하여서 AAV를 그 공간에 떨어뜨려 넣어 주게 되면 연골로 들어가서는 닳아 없어지고 있는 연골을 되살리고, 그리고 활막으로 들어가서는 염증에 시달리고 있는 활막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후보 물질들이 가지지 못했던
굉장히 폭넓은 멀티펑셔널 드럭으로서의 기본적인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많은 제품들이 실패했던 디모도의 성공 가능성을 제가 객관적으로 제시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진짜 뭐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디모도 성공 가능성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지 아주 키포인트만 모아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왼편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런 연골 조직이 이렇게 허옇게 닳아 없어진 드러난 부분이 이제 ICM 203의 무릎 주사에 의해서 연골 재생이 잘 되는 걸 조직 병리 측면에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오른쪽 MRI 사진을 보시게 되면 지금 뭐 어둡고 작아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살아있는 상태에서 그 쭉 기간을 두고 시간 간격을 두고 관찰을 했을 경우에 ICM 203이 연골이 닳아서 얇아진 부분을 의미 있게 연골을 다시 채워준다라는 것을 이런 강아지 모델에서 이 MRI라는 분석 기법으로 임상에서 지금 많이 쓰이고 있는 확인을 연골 재생 활성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이 활막염, 그러니까 관절각 내에 염증이 이렇게 부글부글 끓고 있으면 요 왼쪽 그림에 보신 그 노란색 네모 박스를 한 부분이 활막 조직입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평화로운 무릎은 활막이 저렇게 얇게 있어야 되는데, 염증이 이제 있게 되면 이게 활막이 퉁퉁 붓게 되는데, ICM 203에 의해서는 그 퉁퉁 부은 활막이 얇아지고 염증이 가라앉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오른쪽 MRI 검은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허옇게 보이는 부풀어 있는 부분이 MRI 소변상으로 염증이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기에서도 ICM 203의 무릎 주사를 통해서 MRI 영상 이미지상으로 판독할 수 있는 염증도 매우 효과적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라는 것을 저희가 설치류에서부터 이런 캐나인 강아지 모델까지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골극 형성을 억제하는 활성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퇴행성 관련 치료 물질 중에서 전임상 단계에서 저렇게 놀라운 결과를 보인 것은 저희 후보 물질이 유일하다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편에 보시는 그림이 이제 아프지 않은 무릎에서 연골을 포함한 관절 내부 조직의 표면이 매끈한 그림인데, 두 번째 그림을 붉은 화살표를 표시해 놓은 것을 보시면 석회화된 조직들이 울퉁불퉁하게 튀어나오면서 저걸 우리말로는 골극, 영어로는 오스테오파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런 것들이 무릎 안에 여기저기 산재하게 되면 당연히 아프고 거동도 불편해집니다. 근데 저러한 이제 어떻게 보면 그 퇴행성 관절염의 고통을 대변해주는 저런 병변 부위가 ICM 203을 주사했을 경우에는 상당히 놀라울 정도로 제어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저러한 굉장히 컨빈싱한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는 지금 자신감을 가지고 임상 시험에 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호주에서는 한 7명 정도의 투약을 마쳤고, 지금까지 아무런 무슨 이런 불상사나 부작용 없이 순조롭게 투약이 진행되고 있고, 저희가 한 2주쯤 전에 미국 FDA로부터도 임상시험 허가권을 취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임상시험을 일상에서는 보통 독성만을 보지만 저희는 환자를 대상으로 1/2A 이상을 하면서 독성과 더불어서 앞서 말씀드렸던 MRI를 포함하고 통증지수 평가를 포함을 하는 등등 이제 효능에 대한 예비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평가 항목들을 포함시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임상을 진행을 순조롭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다음 프로젝트는 이제 망막 치료, 퇴행성 망막 질환에 대한 이제 그 치료제 얘기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 이 슬라이드를 아주 자세히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제 망막이 보통 망가진다라고 이제 우리가 얘기를 할 적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질병이 아마 노인성 황반변성이실 겁니다. 그래서 황반변성을 예를 들어서 그 사이언티픽하게 그리고 뭐 클리니컬하게 어떻게 이런 그 황반변성이라는 병의 질환의 병리가 진행되는지를 요약한 슬라이드입니다. 그래서 뭐 일단 그 망막이 약해지고 혈관이 들어와 있지 않아야 될 안구 안으로 혈관들이 막 치고 들어오고, 그래서 이제 망막 조직들이 죽어서 떨어져 나가고 없어지고, 이제 이러한 것들이 황반 변성뿐만 아니라 당뇨성 망막병증이라든지 황반 부종이라든지 다양한 종류의 망막 질환에는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그런 병리 현상입니다. 이걸 좀 더 이제 눈에 쏙 들어오시게 설명을 드리자면, 맨 왼편에 보시는 드루젠이라는 것이 망막 바닥 지역에 침착이 되게 되면 정상적인 망막의 대사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에 대한 반증이고,
저것이 많은 망막 질환의 이제 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관들이 눈 안구 바깥쪽만을 감싸고 있어야 되는데 과도하게 혈관이 안구 안으로 치고 들어오게 되면은 저 또한 망막의 퇴행을 드라이브하는 이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망막 조직의 생존력을 잃고 저게 죽어서 떨어 나가게 되면 당연히 망막 기능이 상실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사실이 전 세계적으로 루센티스나 아일리아 같은 10조 원 넘게 잘 팔리고 있는 약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점은 이 모든 지금 현재 지구상에서 의미 있게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들은 100% 모두 혈관 억제제 기능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에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이런 지금 현재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망막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혈관만 잡는다고 모든 망막 질환이 치료되는 것이 불가능하고, 지금 상당히 많은 부분의 망막 질환 환자들이 지금 신생혈관 억제제의 효능만으로는 구제를 받지 못하는 그런 환자들이 아직도 매우 많다라는 말씀을 강조해서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치료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언met 니즈가 매우 큰 분야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ICM 305의 치료 기전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이 망막 세포의 생존력을 높여주고 혈관이 안구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억제를 해주면서 이제 망막의 이제 염증을 제어할 수 있는 이런, 이 경우에도 역시 굉장히 멀티펑셔널한 다양한 망막의 병리적인 현상을 제어할 수 있는 몰레큘러 펑션들을 보유하고 있는 물질이다라는 점을 간단히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단순히 VEGF를 억제하는, 혈관만 억제하는 기존 치료제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폭넓은 효능이 기대되는 그런 새로운 후보 물질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러한 기대되는 분자적 기전을 바탕으로 해서 망막 뒤쪽에 있는 서브레티널 인젝션으로 망가져가고 있는 망막에 AAV를 내려놓게 되면 앞서 말씀드렸던 망막 세포를 튼튼하게 사멸로부터 막아주고 혈관이 안구 안으로 치고 들어오는 것을 차단해주면서 염증 또한 억제시킬 수 있는 이제 그러한 기능을 가지고 퇴행성 망막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 하에 지금 이제 임상시험 허가권 신청을 위한 전임상 단계의 연구를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이 ICM 305의 효능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이 안구를 그냥 브라이필드로 사진으로 찍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맑고 반투명해 보이는 깨끗한 망막이 건강한 망막인데, 중간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산화적 스트레스로 망막이 여기저기 얼금얼금 망가진 사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편에 보게 되면 노란색 점선의 좌우 부분이 육안으로 보셔도 현저하게 달리 보이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점선 오른쪽에 맑게 괜찮아 보이는 부분이 요 전 슬라이드에서 주사로 망막에 내려놓은 바이러스들이 위치하게 되는 부분을 검은색 점선으로 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이러스의 도움을 받은 조직 부분이 단면에 따라서 이렇게 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노란색 점선 오른쪽 부분의 조직이 그 ICM 305의 도움을 받아서 훨씬 더 기능이 좋게 조직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OCT라는 라이브 단층 이미지 촬영을 해도 왼쪽에 여러 가지 층이 이렇게 레이어가 잘 있는 건강한 망막에 비해서 중간 쪽을 보시게 되면은 망막 조직의 하단부가 이런 정교한 구조가 다 파괴되고 저희 시체멀로 완전히 이렇게 좀 짜부된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ICM 305의 투약을 받은 그런 망막 조직에는 망막 하단부,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포스테리어 리전의 망막 조직의 건강성이 그대로 잘 유지되고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한 발 더 들어가서 이런 조직 수준이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어떤가를 보게 되면 이런 맨 왼쪽에 이제 가지런한 벌집 모양의 건강한 망막 세포 모양에 비해서 중간에 산화적 스트레스로 파괴된 그런 부위에서는 제대로 된 세포의 모양을 찾아볼 수가 없을 정도로 심하게 데미지를 받지만 ICM 305의 도움을 받은 망막 조직은 이런 벌집 모양의 격자 구조와 이런 세포 모양들이 상당히 인택트하게 잘 보호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보았을 때 ICM 305가 기존 치료제들과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매우 놀라운 망막 보호 효과와
능력과 효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기존의 황반 변성을 기반으로 개발되었던 아일리스나 루센티스 같은 이런 약들이 이제 그 유사 질환들, 그러니까 뭐 당뇨막막증이나 황반부종 등 유사 질환들로 그 적응증이 확대되는 것은 이 안과 분야에서는 통상적으로 하는 그런 그 임상의 관행입니다. 그래서 저희 ICM-305도 그 어떠한 질환이 되었던 망막 질환 쪽에 좋은 사인을 얻게 되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주변에 유사한 그 퇴행성 망막 질환으로 적응증 확대가 매우 용이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치료제들이 있습니다만 그 치료제와는 작용 기전 자체가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그 치료 물질들과 병용 투여를 한다든지 아니면 단독적인 신규 치료제로서의 개발이 그 이 두 가지 방향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특허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신약 개발하는 회사가 지재권, 특허를 가지고 있는 건 너무나 기본적인 건데 그걸 무슨 자랑거리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생각을 해보시면 앞서 모두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슨 유전자가 망가졌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무슨 병에 걸린다라는 거는 사실은 학생들이 보는 교과서에도 나올 만큼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알려져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금 지구상에서 유전자 치료제를 개발하는 회사들은 특별한 지재권 확보 없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런저런 활성들은 저희 연구그룹이 최초로 발견한 질환과 유전자 기능과의 연결 고리이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저희들이 물질과 임상 용도 특허를 글로벌 익스클루시브한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수많은 유전자 치료제 회사와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독점적인 글로벌 지재권을 확보하고 사업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입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